브라우저 화면에서 아까 라이브 서버가 아니라 지금 디폴트 오픈 인 디폴트 브라우저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도 아직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자, HTML 태그를 시작해서 HTML 태그로 종료가 된다. 그리고 이 안에는 크게 두 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헤드, 이 페이지의 머리라고 해요. 일단은 지금은 꺽쇠까지 다 써서 헤드, 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어요. 바디,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있다라고 먼저 작성을 해주십시오. 자, 헤드에 들어갈 내용은 이 페이지의 부가적인 정보들이에요. 즉 헤드 안에 정리하는 것들은, 작성하는 내용들은 브라우저 본문에 출력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브라우저 본문에 출력되는 부분은 이 바디 태그 안에 있는 것들이 브라우저 본문에, 즉 여기에 출력이 돼요. 자, 헤드 안에 들어갈 대표적인 태그 하나를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타이틀 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드 안에 들어갈 내용 중에 제목이라는 태그를 한번 써봤어요. 제목의 컨텐트 알맹이로 HTML 첫 문서라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HTML 첫 문서라고 써봤습니다. 브라우저 화면을 새로 고침해 볼게요. F5 눌러서 새로 고침해 보면, 자, 본문에는 지금 변화가 없어요. 바디가 본문의 내용을 출력한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변화가 생기냐면 여기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저게 이 페이지에 부연 설명을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제목을 적을 때 어떻게 적는 게 바람직할까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적을 때 지금 제가 HTML 첫 문서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HTML과 첫 문서 중에 어떤 게 더 큰 개념이죠? 12에 삼성전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새로 고침해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12라고 해서 제목이 잘 나오겠죠. 자, 제목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얘는 주석 처리해 볼게요. 자, HTML에서 주석 처리는 앞뒤로 느낌표, 꺽쇠하고 느낌표 하이픈 2개, 하이픈 2개 다시 꺽쇠로 닫아줍니다. 물론 단축키가 있지만 일단은 직접 입력해서 작성을 해봐 주십시오. 저렇게 하면 화면에 우리는 지금 글씨를 보지만 브라우저는 쟤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다시 복사해서 이번에는 갤럭시 12를 앞에 놓고 삼성전자를 뒤에 놔볼게요. 자, 위에 주석 처리한 부분과 아래 지금 다시 쓴 부분 둘 중에 둘 다 HTML 태그의 쓰임새대로 잘 쓰긴 했습니다. 오류 없어요. 오류는 없이 잘 쓴 건데 둘 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나은 네이밍일까요? 제목에 만약에 이렇게 탭을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린 사이트를 도와다 보면 이렇게 탭을 여러 개를 쓰지 않습니까? 그치? 자, 이제 여기 위에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쓰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쓰는 게 나을까요? 1번, 2번. 자, 묻죠? 이렇게만 보이면요. 얘는 삼성전자의 주식 정보를 보는 걸까요? 삼성전자의 지금 갤럭시 12를 보는 걸까요? 알 수 없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앞에가 잘려서, 아니 뒤에가 잘려서 앞부분만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하면 우리가 예를 볼 때, 제이밍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었어야.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이 많은 페이지 중에 그래 12 내가 아까 핸드폰 비교하고 있었지. 얘가 바람직합니다.
자, 이렇게 쓰라는 법은 없지만 이렇게 썼더니 사용성이 높더라. 이렇게 써도 나중에 웹표준 검사라고 해서 내가 만든 사이트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할 때 둘 다 오류 안 나와요. 잘 쓴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페이지의 실제 내용은 삼성전자의 내용이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갤럭시 12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잔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치? 이 페이지는 이 핸드폰에 대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지 삼성전자의 사업 정보가 있는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목, 이 안에 컨텐츠의 실제 내용과 매치되게끔 그게 여기 와야 돼요. 뒤에는 큰 제목이 오고.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게 쓰라는 법은 없었지만 그렇게 쓰는 게 관습입니다. 그래서 HTML 컨벤션이라고 불러요. 이 컨벤션은 되게 많습니다. CSS 네이밍 할 때도의 컨벤션이 있고 주석 처리할 때도 컨벤션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얘가 바람직하다라고 하니까 얘를 남겨두고 일단 주소로 흔적을 남겨놓겠습니다. 자, 제목에 대한 설명을 잠깐 했고요. 다시 닥타입 다음 부분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기술해야 될 내용이 또 있어요. 여기 HTML에서. 우리가 HTML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시작 태그, 종료 태그, 그 안에 다양한 속성, 값. 자, HTML 태그에는 속성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쓰겠습니다. language 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language 속성에 뭐를 넣어주냐면 이 본문 안에요. 우리가 작성할 이 body 안에, 즉 얘를 작성해서 브라우저 화면에서 출력을 했을 때 브라우저 화면의 주 언어가 뭐냐? 우린 당연히 지금 한글을 쓸 거니까 KO라고 적습니다. 만약에 본문 안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 그리고 브라우저 화면에 출력되는 대부분의 내용이 영어다라고 하면 EN을 적어줍니다. 중국어면 메모장에 쓸까? 네, ZH. 이러면 예. 그래서 여기 이 나라별로 언어별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은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들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기에서 language의 코드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국가별의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의 language라는 속성의 값으로 en부터 해서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iOS 코드라는 걸 넣어줍니다. Chinese도 종류가 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ZH 그리고 그런 국가의 코드를 넣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저 HTML 태그는 language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한글이니까 다시 KO로 바꿔 놓을게요. 자, 이 language 속성은 HTML 태그뿐만 아니라 본문 중간에도 나와요. 자, 본문 중간에 예를 들어서 니하오라는 글씨가 한번 있다라고 해볼게요. 니하오 검색 좀 해볼게요. 니하오 한자가 어떻게 되나 검색 좀 해보려고요. 자, 니하오에서 이런 글씨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걸 우리가 여기 바디에 넣어놓는다고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중국의 인사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니하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에서 저장하고 화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예. 채팅창에다 드려볼게요. 브라우저 화면 다시 보고 있습니다. 너무 커서 조금만 줄일게요. 자, 니하오라고 검색을 해서 한자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좀 넣어봤습니다. 자, 화면에 니하오라고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잘 나오네. 이러면은 우리는 일단 웹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한자가 잘 나오니까 그래 잘 됐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웹사이트를 만든 다음에 반드시 뭐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등등등 기타 몸이 불편한 분들도 이 사이트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됩니다. 저 부분이 굉장히 고테크닉이 필요해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시각장애인 분들은 이 사이트를 귀로 듣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이트는 네이버든 뭐든 간에 다 해당 사이트는 웹 접근성을 통과해야지만 런칭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특히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저 웹 접근성 규칙, 지침이 있거든요. 이 지침이 24가지의 지침이 있습니다. 저 지침을 다 준수해야지만 온전한 웹사이트가 돼요. 저건 이제 나중에 웹 접근서 설명할 건데 일단 지금은 뭐에만 집중해 볼 거냐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 사이트를 들을 때 스크린 리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요. 스크린 리더가 있으면 이 사이트에 메뉴가 있으면 메뉴를 하나하나 기계어로 다 읽어줍니다. 홈, 메뉴, 회사 소개 등등 해서 하나하나 기계음처럼 조금 딱딱하게 다 읽어줘요. 그러면 딱 이 부분에 왔을 때 브라우저는 얘를 어떻게 스크린 리더는 쟤를 어떻게 읽어주냐? 그냥 저 한자 그대로 이렇게 읽어줍니다. 잉? 그러면 귀로 듣는 분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2호? 2호가 뭐지? 라고 해서 전혀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본문 중에 얘가 분명히 중국어란 말이에요. 중국어는 얘를 제목 태그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H1. 자,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제목 태그 H1 태그에다가 넣어 봤습니다. 얘의 속성, language라는 속성에다가 ZH 해서 Chinese라고 해주면 그러면 스크린 리더는 얘를 어떻게 읽어주냐면 니하오라고 읽어줍니다. 이호로 안 읽고 한자 그대로 읽어주는 게 아니라 저 언어 그대로 해석을 해서 니하오라고 읽어줘요. 본문 중간에서라도 다른 언어가 특히 읽는데 유의점이 필요한 언어가 나온다라고 하면 반드시 저렇게 설정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language라는 속성의 값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당 언어의 ISO 코드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 필요한 것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지금 화면이 제가 조금 좁아서 그런데 저는 이게 넓히고 싶어요. 이 사이드바를 접고 싶습니다. 여기. 얘는 얘가 BAR 해서 바예요. 그래서 컨트롤 B 눌러볼게요. 컨트롤 B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컨트롤 B. V 아니고 B. 네. 됐어요? 그래서 조금 넓은 화면으로 볼게요. 테마를 하얗게 바꾸는 건 설정에서 컬러 심입니다. 컬러 심에 가보면 설정의 컬러 심에서 지금 저는 라이트 버전을 보고 있어요. 원래는 아마 여러분은 다크의 기본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지금 잘 보이십니까? 이게 나요? 아니면 밝은 게 낫습니까? 밝은 게 낫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는 검은 게 나으실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눈에 충격이 덜합니다. 오래 보기가 편해요. 다크 모드가. 저는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참고하시고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서 필요한 태그 중에 아주 중요한데 사소하게 넘어가는 태그가 하나 있어요. 그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태그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HTML 문서를 지금 작성하는 순서를 보면요. 제가 지금 만약에 머릿속에 이런 문서를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머릿속에 이런 뷰가 있었어요. 이런 뷰가 있을 때 여러분이 다른 문서, 다른 아까 워드나 한글이나 그런 문서를 작성하듯이 어떻게 작성하면 안 되냐면 이거 다음에 그래 HTML 작성해야지 랭귀지가 있다라고 했어 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안 닫고 보통 이제 저 편의 기능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헤드 넣어야지 헤드 안에 또 뭐가 있었더라 라고 해서 이 안에 순서대로 내용을 작성하는데 지금 보면 HTML이 온전하게 안 닫혔거든요.
그죠? 밑에 태그 작성한 게 없잖아요. HTML은 반드시 어떤 순서로 짜야 되냐면 얘가 그래서 그 도움을 주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종료 태그가 먼저 나와요. 아까 우리가 HTML 칠 때도 얘를 칠 때도 HTML이라고 작성을 이렇게 하면 바로 종료 태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커서가 어디서 깜빡입니까? 뒤에서 깜빡이지 않아요. 안에서 깜빡이지. 여기부터 쓰라고. 간혹 이제 이런 편의 기능이 없는 에디터를 쓰실 때 아까처럼 그냥 위에서 한 줄 한 줄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시작, 종료, 시작, 종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지? 시작, 종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지?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들여쓰기도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얘들이 한 줄로 이렇게 돼 있든, 자, 단축키 한번 써볼게요. Shift 탭 해보겠습니다. 이미 다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시고, Shift 탭 해서 앞으로 당겨 볼게요. Shift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태그들을 다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작성한 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까 H1이니까 당연히 지금 제목처럼 굵게 나오고 있는 거 빼놓고는 들여쓰기 같은 거 전혀 상관이 없어요. HTML 태그에서 다시 들여쓰기 좀 해볼게요. 자, HTML 제가 체크를 했더니 뒤에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의 자식 요소로 얘들이 있는 거예요. 자, HTML은 부모 자식 관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감싸고 있으면 걔는 부모예요. 얘가 이것들을 다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 그러면 얘들은 부모니까 자식 요소니까 한 탭 들어오자. 탭. 헤드를 클릭했더니 헤드 안에 내용들이 감싸 있죠? 선택해서 탭. 바디를 클릭했더니 바디의 하이라이트, 이 바디가 닫히고 있어요. 그러면 H1에 가서 H1 맨 앞에 가서 탭해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고 다시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도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들여쓰기를 해놓으면 이걸 인덴테이션이라고 해요. 인덴테이션이 회사마다 룰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스페이스 2개를 이용하고 어떤 회사는 스페이스 4개를 이용합니다. 즉, 한 번 탭을 눌렀을 때 스페이스 2번 누른 거와 똑같은 너비를 들여쓰기 할 거냐, 한 번 탭했을 때 스페이스 하나, 둘, 셋, 넷 한 거에 너비만큼 들여쓰기를 할 거냐. 이것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신 다음에는 그 회사에 맞춰야 됩니다. 맞추는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부분에 가서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인덴트의 유징 스페이스에서 여기 얘를 클릭했어요. 그러면 요 녀석이 나오죠. 그러면 체인지 뷰라고 해서 다시 여기에서 고를 수 있어요. 지금은 얘. 보통 2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일단 좀 눈에 확 뜨도록 4를 많이 쓰는데 얘도 비등비등하게 많이 씁니다. 2로 하면 다음에 탭 누를 때는 스페이스 2번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해서 얘가 탭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스페이스 4번으로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탭으로 해서 키보드 한번 띵 눌러서 탭으로 들여쓰기를 해야지 저게 4칸 정도 돼 보이네 라고 해서 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수동으로 띄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들여쓰기를 만약에 2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로 한번 해볼게요. 다 Shift 탭하고 아까 얘를 Change View에서 2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얘들을 탭을 누르면 2칸. 스페이스 2칸씩 지금 움직이죠. 그래서 간혹 회사에 따라서는 4개를 쓴 걸 극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맞춰주세요. 전 다시 4개로 맞출게요. 일단 얘가 기본값이니까 기본값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헤드와 헤드 사이에 필요한 정보 중에서 아주 중요한데 사소하게 놓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캐릭터 셋입니다.